자, 페이지 232쪽 펴봐. 대표자료 분석이라는 거 있어, 그지? 예. 그럼 여기 잠깐 보고 갈게. 지난 시간 거를 되새기는 거 잘 봐야 된다. 우리가 평형을 3개 배웠어. 상평형 배웠고, 그 다음에 용해평형 배웠고, 다음에 화학평형을 배웠다. 오씨, 조용히 들어와. 깜짝 놀랐네, 이씨. 이 3개를 배웠는데 중요한 게 있다. 자, 여기서 얘들의 역할을 한번 볼게. 얘랑 특히 얘는 수능의 단골로 나오는 파트야. 수능 파트고 내신은 이 3개가 다 뜰 수 있어. 특히 자기네 학교에서 뭐 좀 부리고 싶다, 선생님들이 겉멋이 떴다 그러면 이거 나와. 알았지?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거든. 화학평형에서 내용은 조금 선생님이 보강 설명을 했으면 여기서 좀 보강할게. 요번 단원이 그거니까. 상평형 말이다. 이런 게 나와. 온도가 일정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온도 일정. 그러면 정반응 속도가 일정하다고 보면 돼. 그럼 이 정반응 속도가 도대체 뭐냐? 이 정반응 속도가 증발 속도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다. 꼭 알고 있어야 돼. 알았지? 증발 속도는 일정한데 점점 더 응축 속도, 역반응 속도가 증가해서 누구랑 같아져? 정반응 속도가 같아지는 게 동적평형이야. 알았지? 실제로 용해평형도 그렇게 풀어, 사실. 근데 얘는 온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일정하다고 잡아주면 용해도가 일정하거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상평이 됐든 용해평형이 됐든 우리가 시간당 보통 속도를 갖고 따진다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조건이 뭐야? 온도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되는 속도가 정반응의 속도이며 증발 속도란 얘기야. 증발 속도가 무질서도 증가 방향인 건 알고 있지. 그럼 역방향은 에너지적 안정도 방향이잖아. 그게 응축 속도거든. 이렇게. 이게 역반응 속도야. 그리고 응축 속도 이게 다시. 그래서 너희들한테 시험에 뭐가 나오느냐? 요 지점이 있지. 요 지점에서는 응축분의 증발 속도가 1인 거야. 알았어?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 전에는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라고 한다면 점점점 분모값이 커지니까 무슨 말일까? 이거 말하는 거야. 자, 응축 속도분의 증발 속도를 하게 되면 얘는 일정하잖아. 그지? 그럼 분모가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 다시 말해서 요 시간대에 얘들은 1이 된단 말이야. 그전에는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큰 값이 자꾸 줄어들어서 1이 된다는 해석이고, 이걸 뒤집으면 이번에는 분모가 일정한 거 아니야. 증발 속도가. 그리고 분자가 점점 커지는 거지. 그래서 1보다 작았는데 점점점 동쪽 평형으로 오면서 1이 된다라는 논리적 사고를 넣어봐. 그 문풀에 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 정도? 그러니까 뭘까? 화학은 개념이 20%밖에 안 돼. 다 논리적 사고 문풀이거든. 그래서 나중에 2학년 됐을 때 너희들이 고등학교 2학년 가면 문제풀이반에 들어가서 내신 준비를 해야 돼. 그 중간고사 때도 50분 동안 시간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특히 1단원하고 지금 여기 배우는 4단원. 시간이 부족해. 요즘엔 2단원도 어려워. 알았어? 그럼 어떻게 될까? 어려운 과목은
싫다가 아니라 만약에 그걸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꿀 빠는 거야. 그거. 왜? 딴 데 다 어려운데 나는 쉬우가. 그럼 개꿀 아니냐? 그러니까 문제풀이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스킬을 많이 전수받아라. 지금 너희들한테는 내가 지금 가르쳐주는 게 약간의 스킬하고 문제 푸는 방법 알려주잖아. 이렇게 계산해라고. 이게 숙달돼야 돼. 너희들 계산법도 중요한데 응용학에서 쓰는 수학은 달라. 니들이 눈으로 확인해야 되고 빨리 풀려야 돼. 그리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선생님이 계속 가르친 게 뭐였어? 소수점 없애라. 분수 써라. 그리고 나열해라. 완결하지 마라. 나열해놓고 약분해라. 왜? 우리가 문제상에 어떤 숫자가 나오면 실수하게 된다. 무조건. 자, 이거 수학할 때 자꾸 뭐 계산 실수했고 틀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이 그 문제상에 익숙하지 않은 숫자가 나왔을 때 실수를 하게 돼. 이건 심리학적으로 교육심리학에서 다 분석이 된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있는 숫자 나열해서 약분하는 게 제일 빠르다. 눈으로 보기도 편하고. 자, 이게 여기까지고 우리 이 화학평이 뭐였느냐? 이걸 알아야 이제 오늘 물의 이온화성질을 들어가니까 얘는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 거야. 봐봐. 이런 반응이 있어. 이런 반응이 있단 말이야. 이럴 때 이 실험을 온도에 따라 자꾸 해보니까 온도만 같다면 이 값이 같더라는 거야. 이 값이. 잘 봐. 분모가 누가 들어가나 봐봐. 아, 반응물이 들어가. 그리고 앞에 있는 계수가 어디로 가나 봐봐. 아, 지수로 들어가. 이렇게. 이때 이 대괄호는 몰농도라는 뜻이야. 그 다음 이 몰농도는 여기서 쓰는 농도는 몰농도는 무슨 몰농도인가 봤더니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평형 도달 시의 몰농도야. 이거 제일 중요한 게 뭐였지? 이 식을 완성하려면 평형에 도달했을 때는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해서 구한 이 K를 평형값일 때 나타나는 상수다 해서 평형상수라고 우리가 불러. 이건 화학2에서 배워. 이건 공식으로 유도된 것도 아니고 실험적으로 증명해서 찾은 값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 암기해야 돼. 자,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다. 하버법이라는 1단에 배웠던 암모니아 생성법이 있어.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겠죠. 이건 실제로 암모니아 생성 공장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자, K를 구합니다. 제가 여기서 실제 숫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얘가 5라고 합시다. 반응처럼. 얘는 없어요. 반응을 하는데, 잘 보세요. 반응을 하는데 어떤 온도에서, 일정 온도에서 얘가 이만큼 반응했어요. 3만큼. 그러면 1만큼 반응해서 사라지겠죠. 3대 1이니까. 얘가 얼마 생겨요? 이만큼 생긴다. 그래서 남은 값을 보니 이거더라, 이거예요. 이 노란색 분필 값을 저기다 넣는다고요. 알았어요? K값 한번 보여볼게요. 자, K는 먼저 수소기체의 몰농도의 세제곱이에요. 앞에 개수가 3이니까. 그 다음에 질소기체의 몰농도. 다음에 암모니아 몰농도의 제곱. 여기다가 이 숫자를 넣는 거죠. 자, 이게 다 몰농도입니다, 이게. 이게 이제 선생님이 생략을 했지만 이게 다 몰농도예요.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몰농도가 반응한다면 여기다 넣는 거예요. 2의 세제곱 4.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렇게 해요. 됐어요? 이렇게 약분하라. 결국은 이게 나오면, 자, 여러분들 해석해봐요. 반응물이 많아요? 생성물이 많아요? 딱 보니까 반응물이 많죠? 이러면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얘를 넣고자 하는 건데 암모니아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런 K값이 아니라 온도랑 압력을 막 조절해서 이 K값이 1보다 커지게 하는 거죠. 1보다 커지게. 그게 화학공학에서 하는 일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K값을 이렇게 구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페이지
232쪽에 보고 갈게요. 상평형을 먼저 보세요. 1번의 상평형. 232쪽에 상평형. 1번 상평형에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온도가 어떤가 보세요. 온도 일정합니다. 맞지? 온도가 일정하다면 분명히 얘는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그럼 물의 정반응은 증발 속도예요. 그러면 수증기가 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 명심합시다. 이거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죠. 그러면 처음 시작 가나 나나 다나 H2의 몰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전체 몰수는. 이해가세요? 그런데 물의 몰수가 자꾸 주는 거죠. 누가 늘어나고요? 수증기 몰수가 자꾸 늘어나고요. 근데 반드시 여기서 보시면 상태 변화의 화살표로 표시해 준다든가, 이거 화살표를 표시해 주는 건 원시적인 거거든요. 말로 써줘요. 다에서 동쪽평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써줘요. 지금 보면 여러분들 보러 눈으로 확인하라는 겁니다. 눈 나쁜 놈 못 찾겠죠? 화살표 잘 봐요. 위로 향한 화살표가 몇 개예요? 3개죠? 그게 증발 속도인데, 가나, 나나, 다나, 위 화살표 속도, 그 숫자가 똑같아요. 보세요. 아,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다면 정방향의 속도는 항상 일정한 거구나. 그럼 누가 늘어난다? 역방향의 화살표가 늘어나요. 그래서 다에 가면 3대 3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또 질문합시다. 다에서는 물 입자수와 수증기 입자수가 같다, 다를 수 있다. 생각해봐요. 같다, 다를 수 있다. 일로 와. 용기 있는 자가 매를 본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착각하는 거야. 아이들은 속도가 같은 거지 입자수가 같을 필요는 없어요. 다시 말합시다. 온도가 높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수증기 입자수가 더 많아요. 온도가 낮으면 물 입자수가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수증기 입자수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동쪽평형이라고 반응물과 생성물이 똑같을 필요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K값 구하면 맨날 1 나오게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냥 평형 상태가 되면요, 생말 잘 들어봐요. 암산 지금 가에 H2O 입자수가 10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수증기가 됐어요. 그럼 물입자 몇 개 됐어요? 9개 됐죠? 그 다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수증기 입자수가 2개가 됐어요. 물입자 8개 됐죠? 시간이 더 지나가면 한참 지나니까 수증기 입자수가 6개 됐어요. 그럼 물입자수는 4개가 됐죠? 근데 계속 4개, 6개가 유지되는 거야. 동쪽평형이 이렇게. 그때 딱 정해졌을 때 더 이상의 수증기 입자수와 더 이상의 물입자수가 변하지 않는 상태. 그때가 증발 속도와 역반 응축 속도가 똑같을 때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물질의 개수가 같다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알았습니까? 그런 게 처음에 많이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1번. 가에서 물의 증발 속도와 수증기의 응축 속도를 비교하면 부둥 맞춰보세요. 증발 속도가 빠른 거예요. 이해갑니까? 왜? 응축 속도는 지금 막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지점으로 보면 당연히 증발 속도가 빠르죠. 그러면 가나 다 중에 누가 증발 속도 제일 빠르냐고 물어보면 똑같다고 해야 돼요. 가나 다는 똑같고요. 응축 속도는요, 다가 제일 빠른 거예요. 점점 빨라지니까. 이해 갔죠? 다음 두 번째. 가와 나에서 수증기의 응축 속도 비교하면 나가 더 빠른 거예요. 물론 다까지 들어온다면 다가 빠른 거고요. 이해 갑니까? 다음에 밑에 동쪽평에 도달한 건 누구냐? 그럼 다가 정답이죠. 다. 자, 4번 보세요. 물의 증발과 응축은 가역 반응이라 그래야 동쪽 평형이 일어납니다. 동쪽 평형의 두 가지 조건이 뭐라고 했냐, 내가? 가역 반응이어야 되고, 두 번째, 반응물과 생성물이 공존해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알았어? 두 번째, 나는 동쪽 평형에 도달한 상태다. X입니다. 다가 동쪽 평형이에요. 액체 상태의 물은 나가 다보다 많죠. 당연히. 물은 점점 주는 거거든요. 이해합니까? 물 입자수는 점점 줄어요. 동쪽 평형 때까지. 수증기 입자수가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나가 다보다 많습니다. 다에서는 증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맨날 나와요. 오답으로.
일어나죠. 속도가 똑같아서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 뿐. 됐죠? 여기까지? 다음에 다에는 액체 상태에 물만 존재한다. 공존한다 했잖아요. 공존. 틀렸습니다. 다에서 시간이 지나면 액체 상태 물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이게 동적평형의 특징이죠. 자, 이제 오른쪽 화학평형을 볼게요. 자, 화학평형은 여러분들이 아주 얄팍한 지식 하나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반응물이 한 종류죠. 생성물도 한 종류죠. 보여요? 자, 앞에 개수를 보세요. 반응물의 개수가 커요? 생성물의 개수가 커요? 반응물이 크죠? 2입니다. 2. 생성물은 1이에요. 그럼 정반응은 무질소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반응은 무질소도가 감소합니다. 우리 고체, 액체, 기체로 해서 무질소도 증가한 거 기억나요? 그거 흡열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반대로 기체, 액체, 고체로 오면 발열이잖아요. 이거 발열 반응이에요. 알았습니까? 무질소도가 감소하잖아요. 개수가. 그러면 발열 반응은 온도를 낮출수록 잘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거 발열이라 하면 니들이 내는 열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관찰자라니까. 니들이 느꼈을 때 열이 나오는 거 그게 발열이에요. 그럼 걔들은 열을 밖으로 뿜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니까 주변의 온도가 낮을수록 잘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잘 일으키려면 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NO2가 젓갈색이에요. 색깔이 있다는 거죠. N2O4가 색깔이 없어요. 그럼 온도를 낮추면 색이 어떻게 될까요? 진해집니다. 온도를 높이면요. 온도를 낮추면 색이 옅어지겠죠? 그죠? N2O4로 가니까 높이면 진해져요. 그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25도씨에서 젓갈색의 NO2를 시험관에 넣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요. NO2만 넣은 거예요. NO2만. NO2만 넣은 거예요. 그럼 진하겠죠,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NO2가 줄죠. N2O4가 돼야 되니까. 새로운 평형에 도달한다고요. 다시 말할까요? NO2만 있으면 색깔이 되게 진한데 넣으면 자동적으로 얘가 가역 반응이 일어나서 사산화 이질소, 무색의 사산화 이질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옅어지죠. NO2가 자꾸 N2O4로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초기 상태 가와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밑줄 한번 쳐봐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라는 말들이 자주 나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암암리의 동적평에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젓갈색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 그게 동적평형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나에는 N2O4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1번 가와 나에서 정반응 속도랑 역반응 속도를 비교해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자주 본다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화학평형은 이렇게 안 나와요. 속도가. 이건 상평형 속도고요. 화학평형은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정반응의 속도예요. 이게 역반응의 속도. 무슨 말이냐면 저들같이 물리변화는, 저 물리변화잖아요. 용해도 그렇고 중발적으로 물리변화는 온도가 좌우지를 하거든요. 얘는 농도하고 온도가 동시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정반응은 반응물의 농도가 줄면 속도 줄어요. 그런데 공통점 뭘까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절대 역반응은 정반응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 동적 평형에 도달하면 둘의 속도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1번도 가와 나에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를 비교한다면 가는 누가 정반응이 당연히 역반응보다 빠른 거예요. 초기니까. 하지만 나는 동적 평형에 도달했잖아요. 이 꼴이에요. 이 꼴. 둘이 같다. 아시겠습니까? 둘이 같다. 다음에 2번 나 시험관에 들어있는 물질을 있는 대로 쓰라면 둘 다 쓰셔야 돼요. NO2 쓰셔야 되고요. N2O4 쓰셔야 돼요. 둘이 공존합니다. 동적 평형이니까. NO2와 N2O4 모두 공존한다. 자, 3번 N2O4의 생성과 분해는 가역반응이다. 맞습니다. 다음에 가에서는 정반응만 일어난다. 아니에요. 가나 모두 가역반응입니다. 나에서 역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오답으로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역반응은 모든 반응이 일어납니다. 나에서는 이들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동적평형이라고요. 둘이 농도 같은 게 아니라고요. 일정하게 유지된다고요.
나에서 시험관 속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게. 기체라는 건 기체 입자수가 압력을 정하는데 바로 위에 4번이 맞다면 5번도 맞아야 됩니다. 입자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아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페이지 236쪽을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 고등학교 통합과학 시간에서 배우는 산과 염기라는 이 개념을 배우고요. 물의 자동 이온화를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배우는 산과 염기는 어떠한 특징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며 그로 인해서 출제자는 이 범위에서 못 내. 이 범위 밖에서는 절대 낼 수가 없어 라는 것을 배우는 게 수업 시간의 목적이에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산과 염기가 있는데 이들의 특징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 산과 염기의 성질이 쭉 있습니다. 그쵸? 산은 이런 성질, 염기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 거두절미하시고 얘부터 배웁니다. 이 과학자가 뭐라고 정의했는가?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제일 먼저 주장한 게 약간 진화가 덜 됐죠, 보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산과 염기 정의를 두 개 배울 거거든요. 제일 첫 번째가 아레니우스고요. 두 번째가 브랜스드 롤이라는 두 과학자의 산과 염기를 배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냐? 통합과학 시간까지 배운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럼 얘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한 단어까지 배웠잖아. 그거를 인해서 구분을 한번 해보자. 아레니우스의 과학자는 이 사람은 일단 산과 염기를 어떤 상태에서 따졌냐면 이 상태에서 따졌어요. 이게 중요하다. 수용액 상태에서 따진 겁니다. 자,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설명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에 녹아서 이런 액성을 뗀다 이거죠. 수용액 상태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아레니우스 산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얘들은 공통 이온으로 수소 이온을 갖습니다. 수소 이온이 존재한다. 갖는다 그러면 좀 부끄럽다. 근데 이걸 그냥 허투루 듣지 말아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는 그 개념에 기초해야 되거든요.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수용액이란 말을 잘 들으세요. 자, 수용액 상태에서 이렇게 이온화가 되려면 법칙이 하나 있어. 너희들 이온결합물질 배웠죠? 왜 선생님이 얘가 결합하면 화학식을 NaCl이라고 썼을까요? 또 얘와 다원자 이온인 황산이온과 만나면 이렇게 못 쓰죠. 반드시 여기다 E를 써줘야 되거든요. 왜 그랬죠? 전하의 합이 0이 돼야 돼요. 이 원리만 잊어먹지 마세요. 수용액이라는 것은요, 양연수와 음연수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 양전하와 음전하의 합은 0이 돼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이 존재한다면 그 속에는 뭐도 존재한다? 음이온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음이온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씁니다.
전해질이다라고 해요. 전해질. 그래서 어떤 게 있나 볼게요. 예를 들어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염산, 황산, 아세트산. 알겠습니까? 물에 들어가면 얘들이 이렇게 된다. 물에 들어가요. 자, 이제 질문합니다. 얘들 이온결합 물질이 아니야. 이온결합 물질이니 아니니? 승훈이가 대답해. 잘생겼잖아. 자, 대답해봐. 자, 이 남학생의 의견을 난 동조한다. 손 들어봐. 이온결합 물질 맞대. 난 동조한다. 못 믿겠죠? 그럼 남자를 믿으면 안 돼. 자, 이 사람 말은 틀렸다. 손 들어보세요. 틀렸다. 신념이 없군요. 자, 머릿속을 뒤져봐. 이온결합은 반드시 화합물이며, 기억나니? 이 원소를 포함한다. 누구? 뽀뽀해줘? 어떻게 하라고? 이 원소를 포함한다. 또 하나, 이 원소가 포함된 물질은 절대 분자가 아니다. 한 건 했어. 씨. 무슨 원소? 여기 금속이 있어. 얘들 화합물 속에 금속이 있냐고 없냐고. 그럼 분자지 얘들. 안 그래? 이거 극성 분자잖아. 잘 봐봐. 비금속 공유결합 물질 아니야. 다시 말하면 아데니유소산은 극성 분자 얘들아. 극성 분자. 이 사람의 정의는 알겠니? 그러니까 잘 봐. 비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니네 비금속 중에 유일하게 양이온이 누구니? 그렇지. 수소를 포함한 극성 분자였단 말이야. 그걸 아데니유소가 산이라고 정의한 것 뿐이야. 그런데 봐라. 전해질인데 니네 전해질도 강전해질이 있고 무슨 전해질이 있어? 약전해질이 있잖아. 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강전해질이란 물에 들어갔을 때 10개가 들어갔는데 9개 정도가 이온화되는 거. 근데 약전해질은 한 10,000개가 들어갔는데 하나밖에 이온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강전해질, 약전해질은 물질이 이온화되는 정도야. 다시 말할까? 물질의 이온으로 되는 정도가 큰 애들이 누구고? 강전해질이고, 물질의 이온화되는 정도가 작은 애들이 약전해질이다. 그런 애들이 아리니우스 산염비로 정의하면 누가 되느냐? 강산이 되고 약산이 된다 이거야. 물에 들어갔을 때 수소연을 많이 내놓으면 강산이고, 여기서 조건이 있잖아. 똑같은 개수를 녹였을 때. 알았지?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니네가 이제 어려워하는 거. 얘들아. 얘 일몰농도 녹여. 누가 강한산이겠냐라고 했더니 얘가 강한산이래. 일몰농도 염산이 일몰농도 아세트산보다 강하대. 응? 그러면 수소이온 누가 더 많이 있어? 염산이 더 많이 있는 거거든? 그지? 그럼 반대로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일몰농도 얘들 농도 똑같잖아. 자, 이온화 됐을 때 이 속에 수소이온만의 몰농도는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큽니다. 염산. 수소이온만의 몰농도. 둘 다 농도가 동일해. 농도는 동일한데 누가 이온화 더 잘 되느냐. 이걸로 강한 산, 약한 산을 점친다고.
민감하잖아, 이 부분. 아, 우리 복잡하지?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 니네한테. 알았냐? 니네한테는 어떻게 나오냐면, 모두 이온화된다고 나와. 100% 이런 놈은 없거든? 근데 양적 관계에서 그렇게 나와. 그럼 들어봐. HCl 10개를 물에 녹여. 수소이온 몇 개 있냐? 구문수학이라니. HCl 10개를 물에 녹이면 수소이온 몇 개 나오겠냐고? 당연한 거야. 왜? 야, 부부가 열쌍히 헤어지면 돌싱이, 여자 돌싱이 몇 명 나오겠냐? 10명 나오지. 여기가 뭐 아랍이냐? 한 남자가 막 20명 결혼 이런 거게? 그지? 1대1이면 그러면 HCl이니까 수소이온이 10개면 염화이온도 몇 개 있겠어? 10개가 있겠죠, 당연히. 계산할 수 있겠어요? 이걸 내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강제대절만 따질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HCl, HNO3 이런 애들은요, 수소이온을 다 몇 개 갖고 있어요, 지금? 한 개를 갖고 있는 애예요. 여러분, 이거 다원자 이온인 건 알죠? 다원자 이온. 얘는 그냥 원자가 하나가 아니라 단원자 이온이 아니라 원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그걸 다원자 이온이라고 합니다만, 얘들 모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표시해요. 여기가 이렇게 표시해요. 왜? 전화 합이 0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염산 10개를 녹여서 그럼 수소이온 10개와 염화이온 10개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세트산 얘는 약한 산이기 때문에 표시를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류들 있죠. 이런 류들 얘를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일가산이다. 그럼 저 가수라는 1의 숫자는 누구의 가수인가? 수소이온의 가수예요.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을 갖는 놈을 우리가 좀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안에는 음이온 종류가 달라서 산의 이름이 달라요. 염산, 질산, 아세트산. 하지만 그 속에 수소이온 수가 몇 개 있어? 다 하나씩 있죠. 그런 아이들을 일가산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보세요. 이렇게 존재해요. 요게 2고 요게 1이에요. 여기 누구예요 그럼? 수소이온. 요게 이겁니다. 황산이요. 왜? 이온수는 2대1이지만 전하의 합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여러분 전하라는 건 요 하나 2가 마이너스 하나 있으면 2 마이너스예요. 이해 갔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만약에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얘는 몇 가산? 2가산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H2B 10개를 녹이면 수소이온 몇 개 있다 그 안에? 20개 있다. 잘했다. 20개 있다. 그럼 B 2가 마이너스는? 맞아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할 줄 알잖아요. 학교 선생님보다도 고난이도 문제를 더 빨리 풀어요. 눈으로. 저거 답인데? 선생님 보시면 뭐 이걸 X라 놓고 Y라 놨을 때! 뭐 이러면서 한 45분 풀다가 시간 모자라고 나가세요. 학교 가면 그러신 분 많아요. 근데 애들은 그냥 저건데 왜 저렇게 풀지?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소위 학교에서 천재 소리를 들은 겁니다. 근데 애들한테 설명해 주잖아요? 못 알아들어요. 보세요. 나중에 가보세요. 애들한테 설명 못 알아들어요. 꿀 빠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니들이 뭐 설명 안 하고 숨긴 것도 아니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 근데 계산이 빠른 놈들은 금방 알아들어요. 걔들 진짜 딱 보고 기네! 그러고 가요. 그럼 열이 받아요. 나는 저거 30분 동안 듣고서 간신히 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빠르지? 계산이 빠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수업받는 애들 중에 재수생이나 고등학교 3학년 애들 중에는요, 이게 보통 3면 20문항이 화학원이거든. 마지막 4면에 19번 아니면 20번에 나와요. 어려운 양적 관계라. 나중에 계산하는 게 그것도 풀어요. 재밌다. 그것도 풀어요. 진짜 재밌게 풀리거든요. 금방 눈으로.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보세요. 출발이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수용액이기 때문에 전하의 합은 0일 거고
그래서 1가냐 2가냐에 따라서 수소이온수가 한 분자 내에 몇 개 들었느냐 그걸로 1가산, 2가산. 선생님 3가산은 없나요? 있습니다. 인산 같은. 그래서 안 나와요. 2가까지 나와요. 알았지? 자, 우리는 지금 아레니우스라는 과학자가 수용액상에서 상태만 산과 염이를 정의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갔을 때 공통이온으로 수소이온을 낼 수 있는 모든 극성 분자들을 산이라고 정의했다는 걸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가수까지 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가수까지 봤는데 전해질이기 때문에 이런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집니다. 1가산, 2가산. 1가산은 양이온, 수소이온과 음이온이 1대1로 존재하지만 2가산은 음이온이 전하량이 2가- 때문에 이온수가 적다. 알겠지? 자, 이런 산의 성질 하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산이 저기 특징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 산은요, 얘와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금속하고 반응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건 이해를 잘 하세요. 딴 데 같으면 왜 막 이런 건데, 잘 보세요.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한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요. 마그네슘이 이게 금속이다. 얘가 얘랑 반응하는 거야. 염산이랑. 알았어? 그럼 잘 봐. 금속은 전자를 주는 애잖아. 그럼 이 둘 중에 얘 수용액이잖아. 이 둘 중에 전자를 받을 수 있는 애가 누구야? 지금 부족한 애를 봐. 누구야? 수소야. 염화이온은 전자가 하나 남는 애가 지금 음이온이니까. 그럼 이 마그네슘은 수소한테 전자를 줄 거라고. 근데 마그네슘이 12번이야. 몇 번 따라가? 전자 배치. 10번. 그렇지. 그럼 전자 몇 개 잃어버려? 한꺼번에 2개 주는 거야. 그럼 수소이온 몇 개가 있어야 주고받는 전자수가 똑같아져? 2개. 수소 원자 2개가 만들어지고 걔들이 결합해서 H2 기체가 되는 거야. 그러면 Cl은 뭐하고 있냐면 구경해 옆에서. 이것들이 전자를 주고받네. Cl은 전하량의 합이 0이 되는 건 그 역할만 하는 거지. 그래서 마그네슘은 2가가 되지만 그 속에 Cl-도 이렇게 합이 0이 되게 저렇게 화학식을 만들어줘. 하지만 물속에서 쟤를 이온으로 존재해. 알았어? 이온으로 존재한다는 걸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퀴어스. 이렇게 아퀴어스 수용액. 그리고 얘가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써줘. 식자체가. 그렇다면 염소도 그렇고 염화이온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2개씩만 여기다 질량 보존에 의해서 E를 써주면 이게 화학 방식이에요. 자, 금속과 반응해서 무슨 기체를 발생한다고? 수소 기체가 나오는 게 바로 금속의 특징이야.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라고요. 네 번째. 탄산 칼슘과 반응할 수 있어. 탄산 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켜요. 이거는 1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고 온 거야. CaCO3 얘를 염산과 떨어뜨리면 AQ라고 써줘야 돼. 아레니우스 산이니까 수용해. 염화칼슘이 되고 H2O가 되고 이게 나온다. 비가역이야. 비가역. 쟤도 비가역이다. 동적 평행에 달할 수 없어. 기체가 발생하는 건 다 비가역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해석 또는 연성되면 대리석이라고 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염산을 떨어뜨리잖아. 그 기체가 보글보글 발생해. 광물 중에는 방해석, 중1 때 기억이 날아나 보겠지만 비스듬한 육면체 뭐 해가지고
산을 떨어뜨리니까 보글보글 기포가 봐서 그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탄산칼슘에 이렇게 염산이 떨어지면 이 반응이 일어난다. 참고로. 자, 상식의 싸움이잖아, 화학이라는 게. 이거 한번 누가 다 탄산칼슘에 산을 떨어뜨리니까 CO2가 발생했어. 자, 참고해요, 참고. 얘를 뭐라고 읽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읽어. 얘가 물속에 넣거나 가열을 했거나 탄산이온, 탄산이란 한글 무조건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고? CO2가 발생해. 이러면 다시 봐. 수산화 나트륨, 이게 누구 거냐면 아레니우스 염기거든. 얘에다가 이 기체를 통과시키면 얘가 나옵니다. 탄산. 이거 어떤 기체겠냐? CO2야. NaOH라는 수산화나트륨에 이 기체를 통과시키면 얘가 된다. 또 하나, 물에다가 이 기체를 통과시키면 탄산이 돼. H2O에다가 이 기체를 통과시키면 얘가 된다고. 이거 CO2. 뭔 말인지 알겠어? 탄산이란 말이 들어간 물질들은 이산화탄소와 관련이 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여기까지 있지? 참고. 오케이? 자, 그래서 4번은 탄산칼슘하고 지금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해줬고, 자, 마지막 5번째. 약한산은 신맛이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식초가 뜨는 거야. 식초는 아세트산이잖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탄소화물에서 배웠잖아. 그지? 요런 것들이 아레니우스의 산에 대한 특징이야. 알겠냐? 그러면 두 번째,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뭐냐? 베이스라, 염기. 아레니우스 염기는 공통 이온으로 수산화 이온을 하래. 이온이 존재한다. 어디에? 수용액 상태에. 이게 중요한 거야. 수용액 상태에서 얘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모두 전해질이야, 똑같이. 근데 봐라, 이렇게 음이온만 있을 수 있냐, 수용액에? 아니잖아, 양이온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수소이온 빼놓고 양이온이 다 금속이다. 이해가니? 그래서 얘를 들어보면 얘야 뭐라고 읽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그 다음에 석회수라고 불리우는 수산화 칼슘. 수산화 암모늄. 이렇게. 그런데 봐라, 얘를 잘 볼래? 얘를 잘 보겠어? 얘를 잘 봐봐. 얘를 잘 봐봐. 니네 이런 다원자 이온도 금속 이온 취급해라 라고 선생님이 이온 결합 설명되어 있을 거야. 다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
이온결합 물질이라고. 그러니까 아레니우스 염기는 무조건 금속이 있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런 염기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이런 염기들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일가염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일가염기. 아까 우리 일가산 배웠잖아. 일가염기들은 양연수와 음연수가 똑같아야 돼. 그런데 이래는 몇 가염기라고 부를까? 이가염기라고 부르는 거야. 이가염기. 이것들끼리 반응시키는 게 중화 반응 양적 관계야. 너무 쉬워. 니네 보면 원리만 알면. 알았어? 그래서 봐라. 뭐 벤다이어는 그때가 설명했지만 얘들은 말이야. 만지면 미끌미끌해. 왜? 단백질을 녹이거든. 그 비누의 주성분이야. 비누. 미끌미끌하잖아. 그리고 쓴맛이 있다. 수용기 속에서 쓴맛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이게 끝이야. 알았어? 자, 실험 2개를 잠깐 보여줄게. 요즘 들어서 내신에 아주 진짜 중학교스러운 문제가 나와. 잘 봐봐. 공통 이온의 확인. 당연히 아레니우스지, 아레니우스. 수용해. 이때 지시약 종이가 있거든. 지시약 종이. 이름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라고 해. 이것이 붉은색으로 바뀌면 산이다. 오케이? 여름 내내 산이 푸르르지.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무슨 산으로 바뀌어? 이렇게 돼요. 알겠지? 푸른 산이 가을이 돼서 붉은 산. 그 반대는 뭘까? 연기.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바뀌게 되면 이건 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보자니. 우리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고 실험을 할 거야. 자, 이렇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내려놔. 그래놓고 그냥 내려놓고 전극을 걸어버리면 이거 타. 알았어? 구운 오징어 돼. 알겠니? 그래서 전극을 걸기 전에 여기다가 전해질을 썼거든. 근데 이 전해질은 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애를 써야 돼. 색깔도 없고. 그래서 얘를 보통 이걸 써. 질산칼륨 시험. 참고. 실험을 할 때 100% 구경꾼 이온이라고 반응에 참여하는 4가지 이온이 있거든. 알아두면 편해. 얘 이름이 뭐야? 나트륨. 얘는 칼륨 이온. 얘는 질산 이온. 얘는 암모늄 이온. 나 칼지방. 그리고요. 나 칼지방. 그럼 이거 언제 쓰느냐? 중딩애들은 저것 뺐어.
앙금 생성 가능할 때. 봐봐봐. 질산은 수용액에다가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떨어뜨려. 그래서 얘가 생성되고 얘가 나왔다. 칼딘. 아이고, 칼딘. 그지? 얘가 얘도 모두 칼딘. 이렇게. 알았지? 그렇게 찾는 거라고. 화원에서는 앙금은 페이크로 나오지 진짜 과정으로 안 나오니까 걱정이 말고 그냥 이런 거 쓰면 아 이거 구경꾼이네 라고 알아볼 정도로. 그럼 여기 전류가 흐르고 있을 거야. 여기다 음극, 여기다 양극 전압을 걸어줘. 그리고 자 산을 적신 C를 딱 여기다 튕기는 거지. 이 산은 어떤 산이든 괜찮아. 약한 산이든 강한 산이든 상관없어. 그러면 어느 쪽으로? 음극 쪽으로 어떤 색깔이? 아 붉은색이 없네. 이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쭉 이렇게 붉은색. 이해 갔어요? 이거 누구예요 여기? 이동하는 게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게 얘다 공통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봐요. 음극 이동하는 게 누구예요? 두 개예요. 이거 조심하세요. 수소 이온만 있는 게 아니라 칼륨도 이동해. 양극 이동하는 건 염화 이온하고요. 질산 이온이 누구일 때? 염산인 경우. 그래서 잘 들어요. 만에 하나 여기다 질산을 떨어뜨리잖아요. 한 정도예요. 질산을 떨어뜨리면 질산 이온이니까. 이해 갔어요? 함정으로 잘 나옵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 뭐가 될까요? 붉은색 리튬 수용액을 떨어뜨리면 염기의 공통이온 확인 효과가 되는 거야. 그럼 푸른 색깔이 무슨 극으로 가겠다? 양극으로 갑니다. 수산화 이온이니까. 이해 갔지?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래서 거기 실험에서는 조심할 게 수산화 칼륨을 떨어뜨리면 음극 이동하는 이온은 한 종류밖에 없어요. 칼륨. 알았습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237쪽까지 그 얘기다. 자, 이제 가끔 과거에서 근무하신 분이 재수없게 니네 학교로 오면 이런 거 좋아하세요. 아레니우스가 증명하지 못한 거. 아레니우스가 증명하지 못한 게 있거든요. 아레니우스 이론의 한계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수소이온을 물속에 들어가서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물에 수소이온이 들어가면 얘가 됩니다. 얘가 돼요. 다시 말해서 부조식으로 이렇게 그리잖아요, 물은. 근데 수소이온은 전자가 없는 애예요. 외곽에. 수소 원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얘가 가서 어떻게 되느냐? 일방적으로 얘가 준단 말이야, 누구한테? 수소이온한테 이 비공유성을 준다고. 이런 걸 대위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돼요. 이걸 설명을 못해요. 아레니우스는 물속에서 수소이온으로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수소이온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해요. 물속에. 또 하나요, 또 하나. 얘 이온결합 물질이야, 극성분자야. 극성분자잖아요. 그럼 아레니우스 이념으로 생각하면 얘는 산성이 돼야 돼요. 맞죠?
근데 얘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얘를 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되더라는 거야. 수산화물. 연기가 되네? 그럼 아레니우스 말하고 다르잖아요. 아레니우스는 무조건 연기는 이온 결합 물질이어야 돼요. 맞죠? 근데 얘는 뭐예요? 극성 문제잖아요. 이거를 설명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에 부닥치니까 그렇다면 이런 산연기 개념을 좀 더 크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을까? 해가지고 나온 게 브랜스트 이론이에요. 근데 불과 20일, 한 달도 안 돼, 채 안 돼서 롤이랑 과학자가 동일한 이론을 갖고 발표를 해요. 지금 같으면 카피죠. 지금 2시간 먼저 등록해, 카피인데. 그때 당시에는요, 편지를 보내면 받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막 도착하고 이럴 때였단 말이야. 정보가 공유가 활발하지 못했던 때라 학계에서는 둘을 똑같이 인정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이론은 브랜세드 롤이라는 두 과학자 이론을 모두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읽기가 싫잖아. 브랜세드 롤이 너무 길잖아. 불어. 에이, 불어. 알겠어? 불어라고 할게, 그냥. 알겠지? 자, 브랜세드 롤의 이론이 뭡니까? 너무 간단합니다, 얘들. 얘들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산이란 이렇게 수소이온을 주문해다. 이 수소이온이 뭐냐? 양성자입니다. 양성자 그냥. 안 그래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있는 애가 수소인데 전자가 없어져 보니까 양성자 하나를 주는 애다가 도너라고 해요. 도너. 준다. 그럼 연기란 무엇인가? 얘를 받는 애다. 어셉터라고 해요. 어셉터. 받는 애다. 끝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쓰면 아레니우스 산 맞죠? 이잖아요. 얘를 기체 상태로 있잖아요. 물에다 이렇게 녹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맞죠? 그렇다면 얘한테 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얘가 누구다? 산이고 얘는 누구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H2라는 연기가 새롭게 등장한 거야. 아레니우스 산연기에서 설명을 못하는 거죠. 다음에 암모니아. 가장 아레니우스 설명 못했던 암모니아를 볼게요. 녹였더니 얘가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번에는 얘가 얘한테 준 거잖아요. 그럼 얘가 산이고 연기다. 자, 이 이론을 보고서 느낀 거 얘기해봐요. 산과 연기는 반응물에만 있다. 이거 비가역이거든요, 지금. 맞잖아요? 반응물에서만 산과 연기를 찾아라. 하나가 산이면 밝으시 또 하나는 뭐다? 연기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요, 여러분. 물을 한번 봐봐요. 물은 연기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어서 산도 될 수 있는 이런 애들을 이렇게 불러요. 양쪽성 물질이다. 근데 이런 양쪽성 물질이 되려면 꼭 물만 되는 건 아니죠. 자, 근데 양쪽성 물질이 되려면 줄 수 있는 수소이온도 있어야 되고요.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십시오. 이런 애들이 양쪽성 이온이 돼요. 왜?
잘 보세요. 수소이온을 받으면 얘 염기로 작용하잖아요. 염기로. 맞아요? 염기로 작용합니다. 얘가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소이온을 받으면 얘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얘들이 지금 받는 거니까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알았니? 얘가 염기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렇게 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해가냐? 수소를 주고 이렇게 또 받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해요? 양쪽성 물질이다. 그럼 여러분, 얘는 양쪽성 물질일까 아닐까? 안 돼요. 받을 수 있어요. 받아서 얘가 될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어요. 줄 수소율이 없으니까. 맞죠? 그 양쪽성은 이런 건데 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와요, 시험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제 넘겨보세요. 넘기시면 이거는 조금 번외거든요, 번외. 짝산짝염기 관계예요. 이 관계입니다. 짝산짝염기.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걸 한번 보겠습니다. NH3가 H2O랑 반응을 하는데 이렇게 암모늄 이온이 되고 수산화 이온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역 반응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 관계에서 얘가 얘한테 수소율을 주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산이고요. 얘는 당연히 염기인 거죠. 그렇게. 맞죠? 그러면 이제 역반응으로 가볼까요? 역반응으로 가면 얘가 얘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산이고요. 염기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산과 이 염기를 짝산짝염기라고 부른다. 알았지? 짝이 무슨 관계야? 반응물과 생성물 관계이며 액성이 반대이고 강한 정도도 반대예요. 실제로 여러분 암모니아는 약한 염기거든요. 정반응이 약하면 역반응이 세겠죠. 여기 있는 애들 다 강산당염기, 얘에 비해서는 강산당염기. 그러다 보면 우리는 요렇게도 할 수 있겠지. 이 염기가 짝은 누구다? 이 산. 얘들이 짝관계. 알았습니까? 짝산 짝음기 관계는 반응물과 생성물 관계이며 액선이 반대이고 그 다음에 강한 정도도 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페이지 239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산염기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세요. 자, 1번.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은 아레니우스의 산이다. 물에 녹아서. 이해합니까? 그래서 정답이다. 두 번째. 다른 물질로부터 수소이온을 받는 애들은 브랜스드 로리의 무엇이다? 염기다라고 해야죠. 염기다. 받는 거. X. 자, 3번. 브랜스드 로리 산염기 정의는 수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에서만 산과 염기를 설명할 수 있다. 이거 아레니우스 얘기죠. X. 자, 여기서 질문. 기억, 니은, 디귿. 여러분 여기에서 아레니우스의 산이 있어요? 없어요?
아레니우스 산. 승훈이가 대답해봐. 좋은 것 같지만 계속 수업을 듣는. 책은 없을까요? 책이 없는데. 뭐지? 기억니은 디귿 중에 아레니우스 산이 있냐고요? 아레니우스 산의 특징. 첫 번째, 수용이 기어야 된다. 두 번째, 극성 분자다. 보여요? 보여. 누구요? 없어요? 없어요? 안경을 먼저 써봐야겠다. 그랬더니, 그쵸. 괜히 뭐 질문했을 때 안경 이렇게 하면 있어 보이잖아요. 집중하는 거 같고. 이렇게 하면 좀 오바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욕이에요. 알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HCl 아레니우스 산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쥐잖아. 수용이 아니잖아.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이거 아레니우스 산입니까? 맞습니다. 물에 녹였잖아. 이거예요. 조심하세요. 저 물에 녹였잖아. 그러니까 쟤는 아레니우스 산이죠. 얘는 공기 중에서 반응. 공기 중에서. 그래서 얘는 아레니우스 산이 아닙니다. 이 정도를 구별하려면 재수하시면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 재수는 알았어요? 개념을 묻는 거니까. 자, 2번. 염화수소는 물에 녹아 무엇을 내놓으므로? 수소이온을 내놓으므로.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봐요. 얘는 염화수소 기체라고 불러요. 칠판에 있는 얘는. 근데 물에 녹으면 염산이라고 불러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기체 상태하고 또 물에 녹은 상태하고 말이 달라요. 이번에 첫 번째 문맥은 그렇고, 두 번째, 수산화나트륨은 물에 녹아 수산화이온을 내놓으므로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염화수소 기체랑 암모니아 기체가 반응하면 염화암모늄이라는 흰색 물질이 생겨요. 흰 염기. 아셨습니까? 이때 HCl과 NH3 반응해서 HCl은 수소이온을 내놓으므로 브레스로리의 산이고, 암모니아는 수소이온을 받음으로 브레스로리의 염기다. 조심할 건 아레니우스 산은 아니다. 아셨어요? 오케이? 자, 4번. 4번. 오른쪽에 4번, 오른쪽에. 아이, 부끄러워 죽겠어. 자, 다음 반응에서 브레스로리 산과 염기를 쓰라고 하면 반응을 해서 썼습니다. 1번에 HCl, 이거 시아나산이에요. 여러분. 이거 액체 시아나산이거든요. 물에 약간 섞어야 아레니우스 산이 됐었어요. 약간 섞어야. 알니? 그러면 여기서 HCl의 H가 H2로 가잖아요. 그래서 HCl이 불호의 산이고 H2O가 불호의 염기입니다. 아셨습니까? 2번 아세트산. 이 빙초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물을 섞으면 식초가 돼요. 아세트산 역시 물에 섞는 거기 때문에 이거 아레니우스 산 맞아요. 아레니우스 산이면 무조건 불호의 산입니다. 알았어요? 전체 집합이에요. 불호가. 그래서 불호의 산은 아세트산이고요. 불호의 염기는 H2. 자, 이제 마지막 3번. NH4 플러스가 생성물에 가니까 NH3가 되었잖아. 얘가 수소이온 준 거예요. 누구한테? CO3 이가 마이너스한테 수소이온 준 거라고. 그러니까 NH4 플러스가 산이고요. CO3 이가 마이너스가 염기다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5번. 여러분, 근데 4번에 내가 이렇게 얘기했고요. 1, 2, 3번을 통해서 H2O는 양쪽 성물질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닙니다. 여기 염기만 있고 산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도 있어야 양쪽 성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다음 두 가지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냅니다. 양쪽성 물질로 작용한 물질이 누굽니까? H2죠. 맞죠? 첫 번째는 염기요, 두 번째는 산소. 짝산짝용기 관계의 물질의 쌍을 있는 데로 쓰세요. 자, 탄산수소이온은 생성물에 가보니까 물한테 수소이온을 준 겁니다. 그래서 탄산수소이온 반응물은 산, 반응물의 H2는 염기입니다. 현재. 그러면 이 산 HCO3 1가마이너스의 짝은 누구냐? 생성물의 CO3 2가마이너스. 그럼 생성물에 있는 CO3 2가는 옆에 있는 하이드로늄 이온한테 수소이온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염기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짝산은 누구냐? 탄산수소이온. 그의 짝임균 CO3 2가마이너스. 다음에 H2 염기잖아요. 그의 짝산은 누구다? H3O 플러스. 둘이 짝이에요. 반응물과 생성물 관계. 두 쌍입니다. 아셨습니까? 오케이 빨리. 네. 페이지 240쪽입니다. 잠시. 야, 로그 함수 배운 사람 손 들어. 오. 아, 상용 로그. 아, 딴 거 없어. 수학생. 자, 열심히 배우면 돼. 간단한 거니까 쫄지 마. 잘 들어야 되라. 우리가 지금부터 아주 어려운 이 내용을 할 거거든. 얘를 할 거야. 인간이 만든 건데 인간이 이해를 못하겠냐? 그치? 쌤이 되게 쉽게 해줄게. 먼저 물의 자동 이온화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니들 물은 액성이 뭐요? 산성이야, 중성이야, 염기성이야, 물. 그건 알고 있지? 그럼 수소이온이 있어, 없어? 없어. 수산화이온? 없어. 근데 있어. 근데 있어. 어떻게 있어? 똑같이 있어서 중성. 이게 그래서 내가 이랬잖아. 고급 화학을 배우려면 공존의 사실을 알아라. 공존. 그러니까 여학생이라고 테스토스테론이 분비한다는 게 아니다. 분비된다. 근데 에스트로겐이 더 많으니까 여성이다. 공존의 효과. 그래서 우리는 이거부터 해야 돼. 물의 자동 이온화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자, 물의 자동 이온화가 뭐냐고? 이런 거야. 물만 잔뜩 있는 곳에 집어넣으면 이 뭐야? 가역 반응이잖아. 물끼리 지들끼리 이걸 한다는 거야. 왜? 물은 양쪽성이니까. 물은 양쪽성이니까. 그러면 받은 물은 하이드로늄 이온이 되고 준 물은 수산화이온이 되더라 이거야. 이해가니?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쓴 거야. 이때 아까 봤지 이거? 평형상수식을 써보자. 그러면 물은 분모로 내려가잖아. 반응물이니까. 개수가 2니까 지수 2를 쓰고. 맞지? 생성물에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농도와 OH-의 몰농도를 쓴 건데 보통 우리가 평형상수 K를 쓸 때 실험에서 용매나 고체는 이 식에서 빼. 왜? 걔는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이 실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다시 말해볼까? 니들이 내일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하냐? 내일을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 얘기해봐. 내일 좀 더 멋지게 살고 싶어. 뭐가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가 없나 보구나. 먹을 것도 필요
내가 하루 간지나게 살고 싶어.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하네. 음식, 돈, 시간이 필요하다는 애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하려고. 아, 써야 되는데, 야, 근데 거기에서 산소가 필요하면 이런 놈 없지. 왜? 산소는 계속 있으니까. 집이 필요해. 집은 계속 있어, 지금. 옷 계속 있어. 근데 너희들이 만약에 헐벗고 굶주려서 자고 있으면 몸을 덮을 이불이나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단 말이야. 용매가 그런 거야, 용매. 얘는 충분히 공급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이 실험식에 영향을 못 준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다. 얘를 넘겨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애들은 하이드로늄 이온의 몰롱도와 수산이온의 몰롱도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평형상수기 맞거든. 근데 이 워터야, 워터. 이게 W가 물의 이온화산수라고 불러. 혹은 이온곱 상수라고 불러. 그러면 얘가 얼마인가 봤다? 상온에서 얘들은 여기밖에 안 나와. 이거들. 와, 너무 작은 거야. 1.0 곱하기 10의 말 14승이야. 이때 이 물의 이온산소는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해. 다시 말해서 이 K값이라는 상수값을 변화줄 수 있는 건 온도밖에 없어. 이해 갔어? 외워야 돼 이거. 근데 문제마다 주구장창 나와. 외워질 수밖에 없어. 너희들 북한에 태어나봐. 응애하고 딱 깨자마자 김정은 사진이 딱 있을 거야. 야, 태어나자마자 아이돌 사진 니네 방에 붙여놔봐. 어? 사람들이 막 그 사람 보고 칭찬이 막 일세계. 와. 그럼 어릴 때부터 걔가 우승이 되는 거야, 그냥. 사상화가 되는 거지. 그 TV에 보면 막 김정은이 앞서에 뭐 울더라고. 막 미치려고. 연출된 게 아닐까 싶어. 요즘 애들이 뭐 나만 방송 안 보는 것도 아니고, 그지? 걔들이 뭐 BTS도 아니고, NCT도 아닐까? 그저 또 온다는 거죠. 또 그런 것만 내놨을 거야, 그지? 어떤 애들 신동하게 왔을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아우지를 끌려가고. 자, 우리는 이것만 알아두자. 25도씨에서 물은 자동 이온화를 통해서 항상 어떤 상태든 간에 이 값을 유지해야 돼. 알았냐?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왜 산성이고 액성이, 왜 염기성이고, 왜 중성이라고 말하는지를 이 범위 안에 설명을 하는 거야. 봐라. 이 평형이 깨질 때가 있어. 내 말 들어봐. 만약에 여기다 산을 집어넣어. 산을 집어넣으면 산은 무슨 이온을 갖고 있어? 수소이온 갖고 있지. 그건 아레니우스 개념이야. 근데 가만 놔도 얘를 그냥 수소이온이라고 부를 거야. 알았니? 얘를 뭐라고 부를 거야? 그냥 이렇게 부를 거야, 그냥. 이거 수소이온은 똑같은 거야. 그 우리는 설명할 때 누구와 대해서 설명을 하자?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거라고. 물론 아레니우스 이론이 이것 때문에 깨졌잖아. 그치? 근데 그냥 수소이온이라고 편하게 부를 거라고. 물속에다 이런 평형이 유지되는 이 상태에다가 우리가 산을 집어넣으면 얘가 많아지지. 이거 많아지면 얘는 새로운 평형에 도달해야 되는데 무슨 반응이 일어날까? 역반응이 일어나. 얘 많아졌으니까 역반응이 일어나. 그렇게 되면 물이 많이 생기거든. 얘 아무 상관이 없어. 너무 많으니까 조금 뭐 많았다고 변하진 않아. 이해갔냐? 그래서 어떻게든 K값이 이렇게 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라. 얘가 많아지면 얘 농도가 어떻게 돼? 줄어야 돼. 그래 이 값이 계속 유지되니까. 다시
수산화트륨 같은 연기를 추구하는 거. 얘가 많아지지. 얘가 많아지면 얘 값이 어떻게 될까? 줄어. 이 값이 계속 나와야 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성은 어떤 상태일까? 중성은 얘의 몰농도가 어떤 상태야? 같은 상태야. 이게 중성이라고 보면 돼. 얼마로 같아야 되냐? 둘의 곱이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나오려면 둘은 얼마로 같아야 되냐? 이거로 같은 거야. 둘이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잖아. 이해 가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중성일 때는 수소이온의 몰농도든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든 다 얼마라고?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인 거야. 알았냐? 이게 중성이다. 이해 갔어? 그러면 산성은 어떨 때일까? 이 하이드로늄 이온 얘가 얘보다 어떤 거야? 많을 때야. 이게 산성이야. 다시 염기성은 누가 많을 때? 얘보다 얘가 많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상태든 간에 얘 값은 얼마야 돼? 이거에 몇 도시에서? 25도시에서. 알았어? 만약에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 얘는 코디드라는 거야. 실험값으로 보면 100도씨가 되면 이 KW 값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 몇 배 커졌냐? 몇 배 커졌지? 다시 몇 배 커졌지? 10의 마이너스 14승이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커졌잖아. 우리 얘들아, 이게 뭐야? 몇 분의 몇? 1000분의 1 잘했어. 이건 몇이야? 10분의 1 누가 커? 아래가 커? 위가 커? 몇 배? 100배. 이걸 아는 놈들이 이걸 계산 못하냐? 10의 마이너스 14승보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은 10의 몇 승만큼 크다? 그래. 이게 계산이 돼. 니든 돼.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그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 먹는 스푼이 따로 있고, 알죠? 야채 떠먹는 다 따로 따로 있습니다. 아셨어요? 제가 아는 제자가 취직을 해가지고 외국 바이어를 만나는 거예요. 힐튼 호텔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제 그 바이어가 좀 유수 기업의 그 임원이니까 좀 좋은 식사를 제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풀 세팅된 그 코스 요리를 간 거예요. 딱 그 와이프랑 그 외국 사람, 얘도 지 와이프랑 딱 간 거야. 가서 딱 앉았는데 스푼이 15개 돼요. 근데 얘가 되게 웃기는 게요. 되게 담담해요. 얘가. 아무거나 다 썼대요. 아무거나 다 썼대요. 마음 내키는 대로. 근데 정말 웃긴 게 걔는 막 대화하려고 그걸 몰랐는데 다 끝나고 와이프가 알려줬어요. 그 바이어들이 얘가 쓰는 스푼을 보고 같이 따라하더래. 거기서 모르는 거야. 걔가 쓰는 애가 자식이 아니까 저 사람 많이 먹은 사람이구나. 따라하더래. 그 더 웃긴 건 그 정작 그 와이프 남편 거 따라했겠어. 근데 보통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릇을 치우자니 그럼 앞에서 썼던 스푼을 뭘 쓰면 그 사람들은 알아. 이거 썼으니까 가져가야 되고. 근데 이게 와이프가 그릇하고 스푼이 안 맞는 거야. 요만하게 쿠폰 이만하게 들어가 있고
이만한 거 있는데 스프면 내가 이거는 웃기잖아.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자신있게 살아는 얘기지. 그 나중에 그 와이프도 자기 남편을 믿고 있다가 마지막에 뽀록난 게 아이스크림 스푼 2만 원이 스푼이 그거밖에 안 남은 거야. 물론 아이스크림은 막 얘기가 막 배불러서 먹지 않았기 때문에 스푼을 쓰지 않았는데 그냥 그 얘기도 너무 웃었어 내가. 근데 그거 누가 하냐고 그 스푼을 마음껏 쓰는 거 아니야 아무거나. 난 얘가 손으로 먹어. 손으로 먹는 게 낫지. 스푼 이거 어디다 써야 돼? 이거 물어보면 그냥 다 먹어. 그냥 주워 먹어. 그냥 막 먹어. 뭐라고 하네. 오히려 물어보는 게 더 쪽팔려. 자, 외국 애들 우리 오면 우리 밥에랑 국이랑 같이 주잖아. 걔들은 국을 마신대잖아. 스푼 열고 처음에 국을 마신대. 근데 그거 먹어도 뭐라고 안 하잖아. 그것도 먹고 우리도 뭐 가끔 수저로 스푼 시원하다고 밥 먹잖아. 그럼 꼬마애가 같이 먹었다. 아 뜨거워. 에이씨 믿을만한 하는데 뭐 이러면서 니네 국을 먹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오냐? 콩나물 같은 거 먹으면 시원하다는 느낌이 와? 와 선생님은 30 넘어서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왜 김치국을 마시거나 김치찌개를 먹으면 어른들이 아 시원하다고 이러잖아. 난 그게 이해가 안 갔어. 아니 뜨거운 걸 먹는데 왜 시원하대? 근데 30을 넘었는데 선생님 술을 잘 안 하거든요. 밥을 먹는데 내가 김치찌개를 먹고 시원하다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어른이 됐구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거 봐보세요. 이제 이 값을 제가 한번 써볼게요. 중성일 때,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이런다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이만큼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25도씨에서 누가 산성이고 누가 염기성인지 알겠어요? 누가 산성이고 누가 염기성인지 알겠어요? 이걸 써보시면 되죠. 얘들은 어쨌거나 이 농도의 곱이 얼마 나와야 돼요? 10의 말 14승이 나와야죠. 그럼 여기 있는 거 써볼게요. 이 얼마예요? 곱해서 14가 되려면 마이너스 14가 되려면 마이너스? 그렇죠. 얘는요 10의 마이너스 그렇지요. 셋 중에 얘죠. 둘 다 산성이에요. 얘가 크니까요. 맞죠? 기억이 산성이 세요? 니은이 세요? 산성이 몇 배? 수학때 잘한다. 이거로 지수라 헷갈리는 거지. 근데 봐라. 너네도 수학을 몇 년 했냐 지금 10년 넘게 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초등학교 6년에 그죠? 한 8년 9년 했네. 너는 10년째 하는 거고. 야 모든 일이든 10년을 하면 뭐가 된대? 장인이 된대잖아. 어떻게 장인 될 준비는 돼 있어? 모든 거 하고 10년 했으면 장인이 되었어. 장님이 돼. 그래요 여러분. 기억보다 니은이 산성이 100배 세요. 둘 다 산성이고. 이해 갔어요? 노란색 분표를 찾아낸 건 이 조건이 없으면 못 찾아요. 이 조건이란 25도시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찾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기억이 니은보다 약하다. 산성이 100분의 1배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여러분 니들이 똑똑하니까 이게 100배 이렇게 얘기하잖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니네도 불과 10분 전에는 어색했어요. 이게 계산이. 지금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아 저게
내가 수학에서 배웠던 저 지수법칙인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 보게 만든 게 로그 함수예요. 여기서 로그 함수는 딴 게 아니에요. 로그는 그 상용 로그만 쓸 겁니다. 상용 로그는 잘 보세요. 이게 로그라는 표시거든요. 이것이 1이에요. 알았어요? 이것만 알아두면 밑이 10이거든요. 알겠어요? 로그 10은 1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얘는 얼마예요? 예,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아, 그냥 여기 위에 있는 숫자가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밑을 10으로 놨을 때 위에 지수를 내리면 돼요.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로그 함수잖아요. 함수. 함수는 얘는 수렴함수예요. 수렴함수. 0이 안 되는 거야. 수렴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만 기억하면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걸 이해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사람들이 이 숫자를 좀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바로 얘와 얘입니다. 다시 말해서 pH는 얘가 지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바꾼 값이고요. pOH는 여기다 대입해서 바꾼 값이에요. 그럼 요 두 개 해볼게요. 얘를 10에 마이너스 6성을 집어넣으면 그냥 로그 함수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는데 이 앞에 뭐 붙었어요? 마이너스가 붙었죠? 그래서 얼마예요? 6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거 얼마예요? 8이겠죠. 그럼 봐요. 25도씨에서 몰롱도의 곱은 이게 나와야 돼, 항상. 그런데 이들의 합은 얼마 나오는데요? 이거 나오는데요. 안 그렇겠어요? 얘들 곱 얼마 나왔어요? 10에 마이너스 14승. 그럼 pH 플러스 pOH 합은 14가 나와요. 밑에도 그대로 해볼게요. 둘의 곱은 얼마 나온다고요? 10에 마이너스 14승. 요거 pH 얼마예요? 4. 요거 pOH 10 더하면 이런 거예요. 뭐 커다란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자, 봅시다. 여기다 pH를 쓸게요. 1, 25도씨에서. 이거는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이온의 몰롱도 얼만큼 있다? 이만큼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란 뜻이라고요. 0.1 몰롱도. 이 뜻이라고요. 됐죠? 2라는 뜻은 뭐라고요? 이 뜻이에요. 얼마요? 이 뜻이고요. 3이라는 뜻은 뭐죠? 이건 이게 되겠죠. 자, 이제 25도씨니까 여러분 얘는 얼마 있을까요? 이 속에 10의 마이너스 이만큼 있어야죠.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가 떠야 되니까 이건 따로 0.2 안 쓸게요. 00000 하다가 영원히 죽어요. 그냥 얘는요. 얘는요. 이해했습니까? 그럼요. 얘 pH 얼마 떠야 돼요? 얘는요. 얘는요. 됐어요? 자, pH는 1이 커요? 3이 커요? 3이 크죠? 근데 진한 정도는 누가 더 진하다? 1이 진해요. 몇 배? 100배 진하다는 얘기죠. 지수 2 차이는 100배 차이인 거예요. 그럼 내 말 들어봐요. 만에 하나 pH 3을
100분의 1배로 물키면 pH 몇이 될까요? 5가 됩니다. pH 5면 pH 얼마죠? 그렇죠. 9죠. 괜찮아요. 처음에 다 그런 거예요. 이제 진짜 질문이에요. pH 5를 100분의 1배로 물키면 100분의 1을 7. 7이 액성이 뭔데요? 중성이요. 여러분 물 킨다는 거 물 분다는 거죠. 알죠? 물을 부었더니 수소 이온수와 수소이온수가 같아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7에 가까운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렴합시다. 무값수.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쓰는 거예요. 다시요. pH 6 액성이 뭐예요? 액성. 7보다는 진하잖아. 산성이죠. 걔 물을 부어서 100분의 1배로 물키면 7을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뭐라고 대답해야죠? 7에 가까운 값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친구들이 이거 이해를 해야지.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이거 보세요. 근사값 찾는 요령 보여줄게요. 여러분, 얘가 이렇게 있으면 pH 얼마였죠? 3이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몇 점 xx일까요? 이 삼각형 종수가 몇일까요?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 몇 분의 몇이에요? 분수. 1000분의 1. 이렇게 있으면. 아, 뭐 약분하지 말라고. 어디서 완결을 하고 있어. 1000분의 2죠? 누가 더 커요? 얘가 크죠? 그럼 진한 거죠. 진하면 pH 줄어요, 늘어요? 줄었죠? 몇 점 xx? pH 3보다 진하다고. 몇 점 xx? 그래,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2점 xx라고 해, 지금. pH 2는 아니잖아. 10의 마이너스 2승은 아닌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3보다 진하기 때문에 숫자가 떨어져야 된다고. 2점 xx라고. pH 얼마일까? 몇 점 xx야? 얘가 2점 xx면 얘는 몇 점 xx? 11점 xx. 그렇죠. 그렇게 돼요. 11점 xx. 실제로 봐라. 얘가 얼마 나와야 되냐? 둘이 곱해서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려면 5 곱하기 2? 둘이 곱하면 얼마야? 10. 10의 마이너스 2승. 이러면 된다. 이렇게 둘이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돼. 이해하니? 키잖아. 그럼 얘는 이거 없으면 pH 얼마야? 12지. 그거보다 진하지? 몇 점 xx? 나오잖아. 11점 x.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가면 되는 거야. 다음 시간에 요거 분수로 놓고 응용하는 것도 하나 알려주고 그에 대해서 값이 어떻게 갭 차이가 보이는지 보여줄게. 여기가 약간의 스킬만 배우면 이들이 내는 문제에 대해서 해석은 이미 다 한 거야. 너희들이 숙달이 안 되니까 감이 팍팍 안 오는 거지. 조금만 알면 어려운 게 없다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사실 개념보다는 이런 숫자적인 변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이해가 여기는. 알았니? 고생했어.